안녕하세요. 공식의 잡토크.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교에 오니까 진짜 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된 직업을 원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직접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쭉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때로는 깜찍하고 네. 끔찍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초등학교 시절의 그 추억들이 참 오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네. 똑같은 과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 각각의 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네.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임용고사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중에서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아니면 서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의 교육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학교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초등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네. 임용고사를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초등 임용고사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교육대가 아니면서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교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 다음에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 딱 이외에는 이제 초등 임용고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 학창 시절에 교육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얼핏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는 요즘은 교대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다.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네.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가 네. 고3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한 가지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던데 뭐냐면 제가 서울대와 서울교대 두 개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럼 서울교대를 가는 것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라고 해서 아이가 서울대를 포기하고 서울교대에 입학을 했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요즘 이제 교대의 어떤 그 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지금 네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대 입학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대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어떻게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구나. 일단은 서울교대나 뭐 이런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좀 탄탄히 조금 있어야만 1등급, 뭐 3등급 이내로 있어야만이 좋겠죠. 그래서 학교 공부도 고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교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학교 성적 관리가 상위 클래스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만이 물론 이제 학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만 이제 교대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좀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그 정도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고3 수능 보기 전입니다. 고3 수능 보기 전에?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그 서울교대를 나왔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서울교대에 네. 서울 지역 출신 학생들이 없었어요. 아. 별로 없었어요. 아. 왜냐면은 그래 서울교대가 국립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록금도 싸고 네. 그리고 인서울이다 보니까는 공부는 잘하는 어느 정도는 하는데 네. 약간의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교육대학 교대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고3 때 그때 교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갈리게 되는데요. 막상 대학교 교대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네. 실습을 가거든요. 아. 가다 보면 이게 내 길이 아니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휴직을 하고 다른 대학 휴학을 하고 다른 대학교로 가거나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교사를 꿈꾸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대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의 분들이 이런 초등학교 선생님에 좀 잘 맞을까요? 글쎄요. 네. 그 초등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네. 일단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즉 중등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담임 교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자기 교과만 자기 수업 시간에만 교실에 들어가서 네. 수업만 하고 네. 그리고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조금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교과 전담 교사가 있긴 있지만 대다수 70~80% 이상의 교사들이 담임의 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학생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수업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네. 생활 지도적인 면,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면, 예. 공감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의 특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기 성향과 잘 맞는지를 맞습니다. 잘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연히 어떤 직업적 안정성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선생님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성향과 자기가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성격, 이런 성향의 분들은 정말 선생님 하시면 안 된다. 뭐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야,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공부를 잘하는 그 학업 성적이 뛰어난 네. 사람들은 네. 교사로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신도 좋고요, 수능 성적도 좋습니다. 즉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차범근 감독이 축구 선수 때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으로서는 좀 모자란 면이 뭐냐? 못하는 친구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코너킥을 못 차는지, 이렇게 차면 되는데 왜 못 찰까?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는 교사들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공부만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생활지도면 그리고 학업적으로 많이 낮은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습을 나가면서 진로를 바꾸는 뭐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많이 좀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교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반 대학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4년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있고요. 뭐 일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뭐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표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심시간도 따로 있고. 진짜 고등학교네요. 왜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11개 과목을 모두가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될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이제 임용고시, 임용고사, 임용고사를 이제 치르셔야 된다는데 그 임용고사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교대 4년 충실히 다니면은 뭐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임용고사를 볼 때가 2002년도에 봤으니까요. 한 18년 전이잖아요. 기억을 많이 더듬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임용고사는 어떨까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일단은 시험 2개로 나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교직 실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논술을 해야 되고요. 1차에서 1차에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술형으로 쓰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뼈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정과 관련돼 있는 문학, 기입형과 소설형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 근데 한국사는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상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1.5배수, 정원의 1.5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합격된 사람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지도안이라고 하는데 네. 지도안을 작성하는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을 해봐야 되겠죠. 수업 실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가 들어온 지 꽤 수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면접과 또 영어로 수업도 해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 이 5가지를 통해서 네.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교대 4년을 마치고 바로 합격하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임용고사도 예. 지역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서울 초등교사를 뽑고요. 경기도 교사를 뽑고요. 그렇죠. 그다음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를 뽑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교사들은 대부분 서울 교대 출신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역 교대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역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별로 교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전라도나 이런 강원도 그래서 거기에다 교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 그렇게 좀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별 교대가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지역별 교대를 만들어 놓고 시험은 아무데나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서울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 가산점이 좀 무시 못하는 점수이긴 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네. 뽑는 인원도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중등 임용고사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좀 네. 각축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네. 모든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그때부터 임용고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시는 많은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직업의 안정성 네.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음.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겠죠. 네. 그런데 그것만 하나만을 가지고는 초등교사를 했을 때 네.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26살 때부터 했는데요. 23살, 4살 때부터 그렇죠. 62세까지 그 40년 동안에 해야 될 직업을 그렇죠.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이 여유 시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투자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더욱더 자기가 수업적으로 좀 더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생활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데에다가 더욱더 그것을 투여하시고요. 아니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양한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시키고 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 사회적 생활도 함께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초등학교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직 선생님의 어떤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 편에서도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